만성 콩팥병 우리나라 환자 수는 성인 인구 9명당 약 1명꼴로 대략 한 460만 명 정도가 이완되어 있다라고 신장학회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정종환 교수입니다. 복막 뒤에 위치한 강낭콩 모양의 기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신장,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죠. 콩팥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기관이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소변 배출을 통해서 우리 몸의 수분이라든지 노폐물을 분비하고 또 조절해주는 아주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만큼 이 신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만큼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콩팥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만성 콩팥병, 이전에는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만성 콩팥병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콩팥병 하면 우리가 이제 기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1기에서 5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1기부터 3기까지의 만성 콩팥병은 초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임상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4기 이상의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종 또는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기저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 조절이 또 어렵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칼륨이나 칼슘, 인 같은 전해질의 이상, 소견이 발생한다든지 빈혈이 악화된다는 소견 등이 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더 진행해서 5기가 되면 이러한 이상과 동시에 피곤하거나 소화 기능이 잘 떨어지거나 식욕이 감소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 가려움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성욕이 감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 하나만으로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만성 콩팥병은 신장의 기능과 구조적인 결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작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콩팥을 이루고 있는 사구체,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콩팥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를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뇨는 만성 콩팥병의 원인 중에 약 50% 이상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만성 콩팥병의 이완을 염두에 둔 소변 검사와 정기적인 혈액 검사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이외에 사구체, 아까 말씀드렸던 사구체염과 또는 유전적인 다낭성 신장질환 등도 흔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의 정확한 진단은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또는 빈혈의 유무검사 또는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기수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만성 콩팥병 우리나라 환자 수는 성인 인구 9명당 약 1명꼴로 대략 한 460만 명 정도가 이완되어 있다라고 신장학회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최근에 특징적인 점은 노인 인구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이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대략 1년에 8% 이상씩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원인자의 정기적인 검사 추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이 없어도 1차적인 사구체염에 의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4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콩팥 질환 또는 그와 관련된 만성 질환의 유병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콩팥병이다 하면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게 만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만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질환의 특징인데요. 또 하나는 별다른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만성 질환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만성 콩팥병의 원인, 가장 많은 원인인 당뇨, 혈압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는 환자라면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당뇨가 있는 환자라면 당화 혈색소를 6.5에서 7%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신대체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만성 콩팥병이 점점 진행해가지고 콩팥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 우리가 그것을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름합니다. 말기 신부전에 이완이 되게 되면은 환자가 대부분의 약물로 조절할 수 없는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붓는다든지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식욕이 너무 힘들어서 환자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약물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체요법, 인공 신장기기, 다시 말해서 혈액투석이라든지 복막투석 또는 신장 이식과 같은 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대체요법으로 혈액투석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신장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공여 신장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신장 이식만을 바라볼 수 없겠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방법으로 신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신대체요법을 통해서 말기 신부전의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매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 또한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증상이 없는 만큼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적절하게 정기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된다면 훨씬 더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은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하여 고생하는 환자 수 또한 감소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